이게 저평가됐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최우선적으로 지주사라고 생각해요. 뭐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또 가치주를 찾는 게 설비가 이미 많이 투자가 된 기업들, 그러면서 주가는 저평가된 기업들, 그런 업종이나 혹은 종목은 혹시 어떤? 아무래도 소재 쪽,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쪽이 해당이 좀 될 것 같고, 가치주 장세라도 이제 모든 가치주가 다 올라가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기업, 그리고 ESG 관점으로 볼 때 ESG를 좀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좀 강한 기업, 이제 그런 기업에 좀 관심을 둬야 되고, 영원히 저평가된 상태에 머무르는 어떤 밸류 트랩에 빠지는 이제 가치주도 꽤 존재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좀 큰 흐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탈세계화라든지 이런 쪽에 좀 부합하는 종목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또 가치주를 찾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이제 저평가됐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최우선적으로 지주사라고 생각을 해요. 지주회사야말로 이제 모든 설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SK, LG, 뭐 LS, GS 이런 지주사들 보면 대부분 뭐 그냥 뭐 전력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재생부터 해서 웬만한 건 다 망라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역대 최하로 지금. 얼마나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통 지주사가 2015년 정도로 보면은 보통 NAV라고 그러죠. 순자산 가치에서 한 20% 정도밖에 디스카운트가 안 됐어요. 그때는. 지금 60% 어마어마한 거죠. 다들 보면 지주회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더블 카운팅이다. LG도 상장돼 있고 LG전자, LG화학 뭐 다 상장돼 있는데 있죠. 이게 이중 카운팅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좀 전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펀딩을 해가지고 한 10조 정도 자금을 모았습니다. 10조 정도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10조로 삼성전자 한 종목을 다 샀어요. 제가 10조로. 그 다음에 제가 이걸 IPO로 했어요. 시장에. 10조의 가치가 있는데 상장시켰더니 4조에 거래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블 카운팅이라서? 그럼 ETF는 왜 제가 봤죠? ETF도 똑같잖아요. 더블 카운팅.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의 그 인식은 잘못된 거다. 오히려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제 생각은.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LG가 갖고 있는 LG화학의 경영권 프리미엄 LG가 가지고 있죠. LG가 LG전자 팔 때 그러면 뭐 이 값에 팔겠어요? 더 비싸게 팔지? 근데 왜 그걸 디스카운트 하냐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역대 가장 디스카운트 레이시 올라갔고 가장 저평가돼 있고, 역사상 배당 성향이 가장 높아지고 있어요. 지주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거버넌스잖아요. 사실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상속세가 꽤 높지 않습니까? 거의 뭐 대주주 같은 경우는 60~70%라고 하더라고요. 가산돼서 한 60~70% 세금을 내고 나면 한 두 번 이렇게 되면 거의 10몇 프로 남아요. 손자까지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꽤 존재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죠. 이제 공정거래법이 강화되고 편법 증여도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 어떤 일감 몰아주기 강지법 등등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증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증여를 하고 이제 차입을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세금을 어떻게 갚느냐? 배당받아서 갚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치주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변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금 그리고 상황에 잘 맞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 ESG에서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업 중에서도 특히 뭐 지주사 뭐 이런 쪽에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도 예를 들면 작년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를 해서 다시 상장을 시키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소액주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는데, 아직도 시장 여건은 지주사를 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진 않습니까? 시장의 인식이 변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리레이팅이 일어날 것 같긴 하고요. 유행 트렌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진실이 중요한 거고 논리는 맞으니까. 참 안타깝죠.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하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해가 가세요? 왜 주가가 빠질까요? 그 당시에 그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보고서를 다들 그렇게 똑같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분할 이슈는 오히려 좋은 거다, 호재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갔고, 그래서 주주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LG화학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대단한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100조짜리 회사를 시총. 그러고 나서 그거를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IPO를 했죠. 네. 자금 조달도 12조인가 했잖아. 근데 이게 또 배터리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직 최후의 승자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경쟁자가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리. 중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뭐 경쟁자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줄이고 좋은 가격에 자금도 많이 조달도 하고, 네. 그러면은 LG화학이 대박이 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LG화학이 급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제 지분을 뭐 네. 70% 이상 아직도 들고 있는데도. 예. 70%도 넘죠. 네, 거의 80% 80% 네, 가까이 가까이. 들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분만 행복한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예, 주가 떨어지면 이제 증여세 덜 내게 되고, 네. 기업 가치는 엄청 좋아지고, LG화학은 엄청 좋아졌죠, 기업 가치가.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네. 다시 오를 수 있는 시기가 틀림없이 온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예. 네. 가치는 불변이니까요. 네. 예. 삼성전자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정도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 6만 원 안팎인데요, 현재.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가치 투자 영역에 들어온 거 아니냐?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그 저희가 뭐 단순히 이제 정량적인 방법으로 이제 네. 분석을 하다 보면 PBR이나 PER 이런 지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40조 이상 이익을 내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고, 네. 그 기업이 가진 뭐 네임밸류라든지 기술력, 모든 경쟁력을 통틀어 보면 어쨌든 뭐 누가 뭐래도 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임에 틀림이 없는 거고,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단기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자기 본인 자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을 접근할 때 내가 과연 이 주식을 사서 뭐 3년, 5년 이렇게 길게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네.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거든요. 쉽게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 움직이면 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길게 움직이는 습성이 있지만은 네. 또 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투자나 이제 모멘텀 투자 뭐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식이 이제 모든 분들한테 적합한 주식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네.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뭐 성향도 다르고 본인의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네. 깨져서는 안 될 자금, 장기 자금, 여유 자금, 뭐 깨져도 되는 자금, 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뭐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뭐 오랫동안 기다려도 지치지 않고 뭐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뭐 하루도 못 견디고 주가가 떨어지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우리나라 국가 경제라든지 삼성전자의 경쟁력, 미래, 그걸 믿으신 분들만 긴 안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당장 뭐 실적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뭐 반도체 시황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움직일 종목은 아닙니다. 네. 정말 긴 안목으로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좋은 기업이면 틀림이 없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기가 없을 때 투자를 하자. 네. 근데 지금은 인기가 없긴 없는 것 같습니다.